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DSR 대출 규제 2단계가 적용됩니다.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분양단지 중에서 생활권이 겹친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단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함께 살펴보시죠.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66-4 274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모집 공고는 10월 28일에 있었고요. 분양 홈페이지가 11월 4일에 업데이트되면서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특별 공급 일정은 11월 8일, 1순위는 11월 9일, 11월 10일, 2순위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되겠네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7일입니다. 오후 2부터 8사까지 공급을 하고요. 8사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1,500만원으로 5억대 분양가 괜찮네 생각이 듭니다. 입주 예정월은 2024년 5월이고요. 현대건설에서 짓습니다. 자, 그럼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입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봉덕동 실거주타운입니다. 경일여고, 협성중고등학교, 봉덕초등학교, 효명초등학교 위치하고 있고요. 앞산 순환도로 타고 쭉 오면은 신천대로 좌회전 받는 그 자리 일대 좌측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1호선 라인에서 접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현재는 교통이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만 캠프워커에서 반환되어 있는 부지, 특히 이 자리는 대구도서관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가 반환이 완료가 되면 길이 이렇게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여기가 대구 순환선 4호선이 지나가게 될 예정구역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온라인 공청회 내용에서 공개가 됐었죠. 사실상 서대구역에서 평리대거리, 신평리대거리, 두류역, 안지량역까지의 구간, 여기는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구간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언젠가 미래에 봉덕역이 생기면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도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캠프워커의 서편도로가 가동되면서 3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진행이 좀 빨리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헬기장 반환부지에는 아주 멋지게 도서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큰 인프라가 들어오는 것은 일대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죠. 또 다리 하나 건너면 수성구까지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성구 학원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 신천 하나 건너는 게 서쪽과 동쪽의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앞산 순환도로나 신천대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대출 규제 2단계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한도를 손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담대를 실행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021년 2달 동안 6억 미만의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올해 예정되어 있던 분양단지가 조금씩 딜레이가 되면서 남아있는 거라도 잡자라는 심정으로 무주택이었던 수요자들의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쳐다보고 있는 게 부동산 분양 시장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것을 가장 빠르게 느끼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 당장 돈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기는 건 오히려 사회초년생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앞산 내거리에서 찍은 드론 영상 보시면서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캠프워커 반환 부지를 미리 느껴보실 수가 있겠고, 3차 순환도로나 대구도서관, 대구 4호선 순환선이 생겼을 때 어떤 그림이 될지가 미리 머릿속에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장 부지에서 영상을 찍으면 좋은데 들어온 비행 허가 구역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유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우선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전용 8호제곱 이하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는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LTV, DTI, DSR 대출 적용을 받는 점, 또 인지세법에 따라서 계약 시 15만원의 전자수입 인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 분양가입니다. 8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후이자 되겠습니다. 전용 5위가 3억 1,500만원, 발코니 약정비는 2,200만원, 전용 5구는 3억 8,500만원에 발코니 약정비 2,600만원, 전용 6구는 4억 2,900만원에 발코니 약정비 2,850만원, 전용 84는 5억 1,500만원에 발코니 약정비 3,070만원 되겠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이 중에서 50%가 후이자 대출이고요. 잔금은 30% 되겠네요. 발코니 약정비 계약금은 10%, 중도금 10%, 잔금 80%가 되겠습니다. 84 기준으로 5억 4,570만원, 5억 중반 정도 괜찮은 금액이다 생각이 들죠. 당첨되었을 경우에 필요한 금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위 당첨 시 계약금 10%, 중도금 잔액 10%, 발코니 계약금 10%, 발코니 중도금 10% 해서 6,740만원이고요. 5구는 8,220만원, 6구는 9,150만원, 84는 1억 914만원 되겠습니다. 당장 계약 시 필요한 금액은 5,150만원 더하기 307만원 되겠죠. 전용 84 기준으로 5억 중반이다. 그리고 이 금액이 저렴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매수자들의 심리선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내년에는 6억 이상이든 이하든 대출 규제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한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비교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대의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가 조화롭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유리하죠. 바로 옆 단지인 앞산 힐스테이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산 힐스테이트는 2008년 5월 준공 425세대고요. 현재 국민평수가 5억 3천, 높은 호가, 그리고 2021년 8월에 매매가 5억 원, 낮은 가격이 5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13년 된 앞산 힐스테이트가 매매가 5억 정도다. 오케이, 이 정도가 가격의 지지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아래 단지죠. 앞산 비스타 동원입니다. 2021년 3월 준공했고요. 현재 매물이 하나밖에 없는데 7층이 5억 9천만 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보시면은 5억, 5억 7천, 6억에도 거래가 있었고요. 여기도 6억 정도 거래가 있었네요. 타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양가 수준의 낮은 프리미엄에 거래된 것도 있고 높은 가격으로는 5억 중반 6억 정도 거래된 게 있습니다. 길 건너 봉덕 2차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여기는 현재 실거래가가 5억 중반 정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AB 타입 구분 없이 5억 중반 정도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호가는 6억 8천에서 7억, 6억 중반,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는 5억 1천만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봉덕동 일대의 신축 구축 가격 흐름이 5억 중반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힐스테이트 앞산 센트럴의 분양가도 그냥 저냥 주위 시세랑 크게 차이는 없다,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총 4개 동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딱 봐도 84 기준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정남향이 그림상의 아래쪽인데 102동, 103동, 105동, 84가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은 84 기준에서는 메리트가 될 겁니다. 나머지 소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59A가 정남향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동해 가까운 남동과 서해 가까운 남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2동, 103동, 84 라인이 앞산 조망이 나오니까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의외로 59A, 101동 5호 6호 라인이 숨은 보석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동별로 높은 층이 조금씩 다릅니다. 103동, 105동 같은 경우에는 18층이 가장 높은 층이고요. 102동에서는 27층, 101동에서는 28층, 그리고 타입별로 층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청약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색깔로 없어진 부분은 조합원분들이 가져가신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감안하셔서 어디에 청약을 하면 좀 더 좋을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앞산 힐스테이트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냥 84가 제일 좋아 보이네요.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5위입니다. 26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단지 배치도상에서 위치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1인 가구가 살면은 굉장히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느낌. 거실과 침실을 향유하면서 주방 식당에서 바라보는 거실 뷰, 침실 2는 드레스룸으로 쓸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3억 초중반 정도니까 평면과 단지 배치도 분양가 3개를 비교해보시고 청약하는 것이 괜찮을까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9A입니다. 74세대에 공급하고요. 여기 101동 정남향 조망 라인 괜찮다 언급을 드렸죠. 구조는 3베이 판상형 되겠습니다. 현관 요렇게 들어와서 침실 2, 거실 침실 1 확인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좁은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침실 3을 이렇게 5번 옵션 마스터 강화형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옵션은 3인 가구까지는 가능하고 4인 가구부터는 불가능한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 방을 아이들에게 하나 더 주느냐
같이 쓰게 하느냐, 요게 좀 고민이 되시겠죠. 한 번씩 언급을 드리지만 5구에서 좁은 면적인데 억지로 4베이 판상형 구성을 하면 단지 배치도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방의 넓이도 조화롭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매할 때는 그냥 3베이 판상형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은 방 하나하나의 크기가 조금씩 넓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구 B입니다. 23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동향에 가까운 남동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인데 아까 5구 A는 이렇게 현관을 들어왔다면 5구 B는 직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침실 2, 거실 침실 하나 확인 가능하고요. 침실 3 북쪽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옵션 침실 3 마스터 강화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6구입니다. 총 57세대에 공급을 하고요. 옛날 평으로 부른다고 하면은 한 27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구 A를 조금 키운 느낌이다. 3베이 판상형 구조는 동일하고 현관 위치나 욕실 이런 것도 거의 같습니다. 수납에서 큰 차이가 없고 방 크기가 좀 넓어진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배치가 조금 더 나았으면 6구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5구와 6구의 분양가 차이는 대략 한 4천만원 정도 납니다. 4천만원으로 좀 더 넓은 방을 쓸 것이냐 아니면 알뜰하게 살 것이냐 요거는 뭐 선택하시기 나름이겠죠. 6구에서는 침실 3 마스터 강화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84입니다. 94세대에 공급이 되고요. 102동 103동 로얄 라인이고 105동도 정남향을 누릴 수 있는 라인이 되겠죠. 아쉽게도 84마저 3베이 판상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 이런 드레스룸의 존재가 되겠죠. 욕실 2와 드레스룸의 위치를 바꾸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공간 구성상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침실 3 안쪽으로 히든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침실 1, 거실, 침실 2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84 3베이의 방 크기와 거의 흡사한 것 같고요. 이 히든 드레스룸이 있어서 침실 3을 사용하는 아이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는 붙박이장, 여기는 히든 드레스룸. 물론 뭐 많은 걸 넣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 문 여는 재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 59A, 69, 59B 5위 순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비교 입지 대비해서 적정한 수준이고요. 345세대라는 세대수는 약간은 아쉽습니다. 다리 건너면 수성구 중동인데 3차 순환도로든 순환선이든 확정되면 더 좋겠죠. 선진입을 하더라도 순환선이 트램으로 이루어지면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건 예비 타당성 통과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힐스테이트 앞선 센트럴은 84 위주의 단지니까 84를 넣으시되 3베이 판상형이라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억대의 분양가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DSR 규제 이전에 청약 접근하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평면은 좀 소외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구 영북 아파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대구 영북의 부동산 정보와 대화를 필요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는 영상 상세 정보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 영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 청약 당첨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